지금 태국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벤코리아 한국아웃을 외치다가 이젠 엄청난 역풍을 맞아 충격에 빠졌다는데요. 첫째로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태국 관광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지금 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이대로 갔다가는 고작 몇 달 안에 태국은 망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으로 궁금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란유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의 물류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살짝 제 어깨를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손님, 곧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이며 잠기운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작은 비행기 창문 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었고 강들이 반짝이는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예요. 드디어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출장 온 게 아니에요. 태국 정부에서 새로 만든 무역 규칙에 대해 논의하러 온 거예요. 이 규칙들 때문에 한국이 태국과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제 임무는 이 규칙들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의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방콕을 떠나기 전 상사들은 새로운 규칙이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게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위치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죠.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저도 모르게 흥분과 긴장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조금 났고 배에선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상기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사란유. 제가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한국에게 태국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딛자마자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공기는 제가 방콕에서 떠나온 습하고 더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고 더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이 한국에 처음 오는 거라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공항이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반짝여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죠. 공항을 걸어가면서 여기저기서 보이는 첨단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비행 정보가 표시된 스크린들이 있고 길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는 친절해 보이는 로봇들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로봇들 중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로봇은 큰 스크린을 얼굴처럼 가지고 있었고 만화 같은 눈이 저를 향해 깜빡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살짝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죠. 기계한테 말을 거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로봇이 완벽한 태국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인사의 순간 제가 묻고 싶었던 걸 까먹을 뻔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도 얼마나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는지 놀랐습니다. 줄은 질서정연했고 직원들은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금방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방콕 공항에서 종종 겪었던 혼잡한 장면들이 자연스레 떠오르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서울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근데 택시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깨끗했습니다. 앞에 작은 스크린이 있어서 TV나 뉴스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금은 자동으로 계산되었고 저는 그냥 신용카드를 한번 탭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현금을 찾거나 잔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로는 넓고 매끈했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전기차들이 우리 옆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근데 제 시선을 진짜 사로잡은 건 거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거나 버스표를 결제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면서 장을 보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삶 전체가 작은 기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여러 공사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은 초현대적인 유리와 철강 구조물들이었지만 그 사이사이로는 전통적인 한국식 건축물들도 보였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를 소중히 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더 붐볐습니다. 최신 유행을 입은 젊은이들, 날렵한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저처럼 놀라움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고 끝없는 활동과 발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유명한 랜드마크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산의 우뚝 솟은 엔서울타워, 그리고 현대시 건물 사이에서 살짝 보이는 경복궁의 곡선형 지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도시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마침내 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세련된 건물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소리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근처 노점상에서 풍겨오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배기가스 냄새와 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줄을 설 필요도 없었고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쭉 늘어서 있었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몇 분 만에 방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되었고 또 한 번 감탄하게 됐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은 방콕과는 너무나도 다른 도시였지만 그 에너지와 사람들의 따뜻함에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설렘과 함께 살짝 겁도 났습니다. 저는 중요한 임무를 위해 여기 왔고 제 나라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초현대적인 도시 안에 있으니 과연 제가 충분히 준비가 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불이 자동으로 켜졌고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있어서 방 온도나 커튼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고대 사찰과 미래지향적인 고층 건물이 한데 어우러진 이 도시가 제게 큰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앞으로 있을 회의를 위해 제일 좋은 정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태국의 위치에 대해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과 효율성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뒤로 미뤘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왔고 그 일을 잘 해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도시의 희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건 서울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제 임무를 넘어서 제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저의 시각까지 바꿀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에 뒤섞인 마음으로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사업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많이 연습해서 이제는 잠결에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란유, 넌 할 수 있어. 여기 온 건 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잖아. 첫 번째 회의는 하늘에 닿을 듯한 유리로 된 고층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올라갈수록 자신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고개를 당당히 들고 태국의 입장을 설명할 준비를 했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였죠.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저는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은 엄청 컸고 가운데에는 반짝이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그걸 보니 제가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전문가 사란유였거든요.
한국 경제에 우리가 도입할 무역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러 온 거였죠. 제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곧 알게 됐죠. 발표를 시작하면서 화면에 띄운 차트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했습니다. 태국의 새로운 정책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기대한 건 걱정스러운 표정이나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공손한 미소와 차분한 고개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달랐죠. 하나씩 한국의 경영진들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란유 씨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제재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임원이 자신의 차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출과 수입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제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될수록 제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하는 숫자와 사실은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매우 잘 돌아가고 있었죠. 제가 준비한 제재? 그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맞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고위 무역 관계자가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란유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태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성장했고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태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처음으로 방 안을 제대로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관계자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차분했죠. 그들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 때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이 현실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는 갑자기 저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면서 모두가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서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죠. 근처 공원에서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아 방금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제재는 한국의 발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제재가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국에 투자하던 일부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다른 곳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은 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창피함이나 실망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급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시켜야 했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태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우리는 배워야 하고 적응해야 하며 더 나아져야 해요.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거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노동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실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돌아갈 태국은 떠나왔던 태국과 같겠지만 저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변화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 힘든 회의들을 마치고 나니 머리를 좀 식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걸어서 돌아다니기로 했죠. 호텔을 나서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사람들, 차들, 그리고 끊임없는 활동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강남에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이미 많이 들어봤던 유명한 동네였죠. 와, 정말 미래로 한 발 내디딘 기분이었습니다. 높고 반짝이는 빌딩들이 하늘로 쭉 뻗어 있었고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고급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창문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멋진 옷과 가방,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방콕과 얼마나 다른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전 방콕을 정말 사랑해요. 방콕은 화려한 시장과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도시죠. 하지만 서울은 뭐랄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스타일리시한 옷차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적을 가진 듯 움직였고 눈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좀 압도된 기분이 들어 잠시 쉬려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고 부드러운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대화를 따라가려 했지만 대부분이 제게는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과 개념들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다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무실 건물들을 지나쳤는데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큰 스크린을 이용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 벽 뒤에서는 또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무지개처럼 물들였고 에너지는 꺼지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무실과 대학교에서 쏟아져 나와 식당과 카페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며 배를 고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지하철을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정확하게 저를 안내해줬고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이죠.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무 역에서나 내리니 조금 더 익숙한 분위기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가게들과 전통적인 느낌의 식당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주거 지역에서도 첨단 기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증강현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수 없는 가상의 생명체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도시 스카이라인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빛과 형태들이 마치 별을 닿으려는 듯 하늘로 솟아있는 모습이었죠. 강변 벤치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단순히 대기업과 경제력이 강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미래를 받아들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부터 여가를 즐기는 방법까지 기술이 어디에나 있었죠. 저도 모르게 태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국도 자랑할 게 정말 많죠. 풍부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유명한 환대까지.
하지만 서울을 보니 기술과 도시 개발 면에서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대표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서울을 보고 나니 그런 생각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정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 상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좀 뒤처졌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시키지? 그건 분명 쉬운 대화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니 그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일깨움이자 태국이 이 새로운 현실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도전이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앞에 서서 놀라움에 빠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차들과 사람들이 마치 춤추듯 완벽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신호등도 똑똑했습니다. 차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바뀌었고 그 모습은 제가 태국에서 봐온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서울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태국의 무역 규칙이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틀렸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가졌던 회의들이에요. 그들은 침착하고 친절했습니다. 태국의 무역 규칙에 대해 전혀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트와 수치를 보여주면서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고 단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한국 무역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사란유 씨, 저희는 태국과 협력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는 성장했고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태국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관련성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던 거였죠. 서울을 더 둘러볼수록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남에서는 거대한 사무실 건물들과 고급 상점들을 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항상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듯 빠른 걸음으로 자신감 있게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 젊은 한국인들이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과 방콕이 얼마나 다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방콕을 정말 사랑해요. 활기차고 문화로 가득한 도시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 같았고 도시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태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저까지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역 규칙이 한국에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죠. 예전에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태국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달으니 뭔가 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힘을 가진 사람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는 태국의 진정한 위치에 대해 더 명확하지만 어려운 진실을 가지고 가는 셈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다시금 떠오르게 했죠. 저는 이번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이익을 밀어붙이려고 여기 왔는데 이제는 어려운 진실을 안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태국은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변하고 연결되는 세상 속에서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상사들에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잘못 판단했다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듣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태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죠. 다음 날 방콕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익숙한 광경들을 바라봤습니다. 붐비는 거리들, 방콕의 활기.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저를 작게 느끼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보여줬습니다. 태국은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 첫 발을 내딛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 발걸음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장해야 해요. 우리는 변해야 하고 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일해야 해요.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가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태국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요. 그 길이 빠르거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택시는 바쁘게 움직이는 방콕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제 도시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크고 연결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